이제 촬영 들어갔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네. 나 좀 떨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 연예인 만나면 이제 이런 기분 제가 지금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란입니다. 오늘은 민티 토크라는 이제 시리즈를 처음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손님 모시고 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티 토크는 러너 그리고 달리기 쪽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건강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혹은 저희 구독자님도 대상이 되실 수 있고요. 이분들과 함께 달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만나고 싶었던 분이고요. 지금 살짝 손이 떨리고 있어요. 손이 좀 살짝 떨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만나고 싶었던 러너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이분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민티런 채널이 있게 해주신 장본인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러닝 크리에이터이자 러닝 코치,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역삼역, 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지니 코치 이진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니코치입니다, 여러분. 텐션이 높으셔가지고 제가 저는 좀 차분한 스타일인데 굉장히 밝으세요. 아까 잠시 만났을 때도 너무 이제 막 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니 코치님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니 코치님의 유명세에 좀 이렇게 힘입어서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요. 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지니 코치님 영상을 보면서 힘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좀 모시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와주셨어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그 민티런님에 대해서 들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메일을 받고, 이분은 꼭 만나야겠다. 네. 꼭 만나서, 제게 어쩌면 귀인이 되어주실 분. 네.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어요? 근데 그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네네. 네, 그거 근데 말씀드려도 돼요? 괜찮아요. 네네. 네. 런데이 또 네. 이렇게 이래가지고 저도 한번 꼭 뵙고 싶다 이렇게 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메일을 딱 주셔가지고 이건 가야지. 사실 제가 지니 코치님 뵙고 싶었던 건 굉장히 오래 전부터였는데 감히 연락을 못 드렸어요. 어머. 네, 못 드리고 메일을 보내고 나서 답장이 올 때까지 계속 노심초사하게 내가 잘못 보냈나? 괜히 보냈나? 답장이 왔을 때도 제가 못 열어봤어요. 혹시나 다음에 봬요 이럴까봐 마음에 상처 입을까봐 못 열어보다가 이게 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유튜브를 계속 하고 계시죠? 지니 코치 네. 유튜브 채널 계속 하고 계신데 요즘 약간 뜸하셨어요. 네. 영상이. 네. 왜 했던 이유가 많이 바쁘셨나 보네.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가 중간에 네. 갑자기 회사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네. 근데 또 이제 유튜브를 하려면 좀 겸직 허가라는 절차가 필요했었어가지고 네.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좀 공백이 굉장히 길었고 예.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조금 뜸한 이유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과연 러너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인 건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업로드를 조금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 영상 앞으로 자주 올릴게요 하셨다가 안 올리셔가지고 좀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네.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죠? 한 3년 정도 되셨죠? 네. 제가 처음 봤던 영상이 이제 그 첫 번째 영상 은퇴 선수의 삶이라는 영상 그거 보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약간 그랬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심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영상 보고 제가 용기를 얻은 거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가끔 가다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꽤 오래 되셨는데 앞으로도 유튜브는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래요. 유튜브는 제가 콘텐츠 만드는 일을 막 진짜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네. 저한테 어쩌면 좀 약간 활력소 같은 음. 네,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기분이 좋고 또 사람들이 보고 민티런님 같이 뭐 용기를 얻거나 좀 즐겁게 보시고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네. 일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일도 있지만 약간 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안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악플을 받는 경우도 있으실 테고 그런 경험은 좀 어떠세요? 악플은 사실 처음에는 너무 적응이 안 됐죠. 제 삶에서 네. 이렇게까지 저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처음엔 상처를 좀 받았는데 이게 또 채널이 잘 돼야지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관심을 그만큼 받고 있다는 네, 뜻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냥 보면은 바로 지워버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봤던 악플 중에서 가장 뭐 좀 기억에 남거나 재밌었던 거? 재밌었던 거. 네. 이거는 근데 진짜 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막, 단거리 선수들이 너를 다 욕하던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왜요? 그래서 그게 근데 진짜 단거리 선수들이 저를 욕했는지, 네.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지어내서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대부분 다 지어낸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네. 그러니까 뭔가 그걸 되게 마치 저를 되게 잘 아는 듯이 그런 네. 얘기하는 뉘앙스가 네, 기분이 네. 정말 나빴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악플을 그러니까 지니 코치니만큼 이제 제가 유명하진 않으니까 많이는 안 받아보지만 가끔 받아보는데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달리기 유튜버인데 왜 안 뛰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였더라? 아, 약간 외모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어요. 아, 네. 유튜브 하려면 뭐 잘생기고 해야 되는데 안 받아보셨겠죠? 저는 많이 받아서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받았을 때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얘기하신 대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본 경험이 그쵸. 거의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좀 몇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지금도 저도 그냥 가볍게 지우거나 뭐 차단 기능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용기 뭐지? 그런데 좀 심란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받아봐가지고 별로 신경 안 써요. 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달리기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좀 네, 그러니까 뭐잘 달리지도 못하면서 맞아요. 남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다.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들어와요. 맞아요. 저도 약간 지금 사실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둔 지 한 거의 5, 6년 정도 지났는데 네. 뭐 지니코치 기록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기록 내놔 이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 어디 약간. 얼마나 잘하는데 이러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하면 선수 생활 계속 했겠죠. 안 선수 네. 때 기록 굉장히 좋으셨고 네, 그때 네. 기록도 세우시고 근데 지금의 기록을 지금의 네, 기록.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튜브 할 수 있는 사람은 킵초게밖에 없습니다. 맞는 네, 말씀인데요. 안 그러면 나머지는 감히 발언을 하면 안 되죠. 게다가 킵초게도 나중에 기록이 떨어지면 유튜브 그만둬야겠죠. 그쵸.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건 저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안타깝죠. 그런 부분들은. 그 아까 이제 육상 선수 하셨던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처음에 어떻게 육상 시작하시게 된 건지 물론 많이 얘기도 하셨지만 좀 궁금해요. 육상을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접하기가 쉬웠던 게 네. 저희 친척 오빠가 이미 육상 선수로 활동을 하고 아, 있었어요. 그래서 선수 어느 쪽? 생활을 육상 중에서 어느 쪽으로? 네, 장거리. 장거리로? 근데 또 전국에서 거의 입상하는 실력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보면서 멋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네. 사실 저는 경기를 보면서는 제가 육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 그냥 그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뭔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육상을 처음 시작했는데 네. 그 나이 때는 사실 꿈도 없고 뭐 목표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잖아요. 네. 근데 뭔가에 되게 빠져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처음으로 그때 제 꿈이 딱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육상을 시작하고 싶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오빠가 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육상부가 있는 학교나 이런 데서 먼저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스카웃이 돼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 스카우트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약간 그래도 기량이 있으셨다는 건데. 맞죠? 뭐 아무래도 뭐 초등학교 때 이제 달리기 대회 나가면은 1등 하고 아. 저희 체력장 하면은 800m 달리는 건데 네네. 그때도 뭐 거의 1등으로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선수 시작하시고 네. 그때 주요 종목은 어느 쪽이셨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길게 뛸 수 있는 거리가 800m예요. 아, 초등학생은 장거리가 거기까지예요? 네. 아, 그렇구나. 지금 네. 몰랐던 부분인데. 그리고 중학생은 3000m. 아, 중학교 확 올라가네요, 갑자기. 갑자기 더 올라갑니다. 네. 고등학교 때는 10km. 아. 네. 그리고 성인이 되어야지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중고등학교 정도까지는 풀코스는 없는 건가요? 네. 못 뛰죠. 아, 못 뛰는 거예요? 네,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그 성장기에 그렇게 무리한 운동을 시키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예 대회가 없고, 네. 가장 긴 거리는 10km. 네, 10km에 맞춰져 있어요. 요즘 좀 학생들 중에서도 풀코스 개인적으로 도전하시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뭐 한 번쯤은 네. 재미삼아 뛰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고강도로, 네, 막 그렇구나. 아주 빠른 페이스로 달릴 경우에는 신체에 무리가 가겠죠. 왜냐면은 아직 뼈하고 근육하고 네. 점점 더 성장해야 되는데, 네. 그 무리한 그런, 부하를 주게 될 경우에는 안 좋겠죠. 성장이 좀 방해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아마 마라톤 대회 보면은 그 대회 규정에 뭐 몇 세 이상 아, 네, 맞아요. 네, 있을 네, 거예요. 네, 네. 네.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하신 거는 선수들이잖아요. 선수들은 정말 훈련을 굉장히 고되게 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구나. 이건 제가 처음 알았네요. 학생들 이게 거리 차이가 있다는 거는 네. 이거 운동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운동할 때, 네. 근데 뭐 사실 저는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은 절대 못 하겠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막 매일매일이 힘들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당연한 것 같았어요. 약간 뭔가 일상 같은 그런 힘듦 자체가 일상인. 아, 그래요? 학창 시절엔 사실 그런 걸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학생들은. 그래서 약간 운동선수들은 보면은 조금 이른 나이에 운동 시작한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좀 성숙한 것 같아요. 아, 정신적으로도 네, 굉장히 그런 힘듦과 막 고됨을 이겨내는 걸 못 참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묵묵하게 하는 스타일들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운동이 꼭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뭐 신체적으로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지니 코치님은 나는 학생 시절부터 좀 성숙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지냈거든요. 보통 이제 중장거리 선수들은 네. 합숙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집은 서울이지만 강원도에 있는 학교로 스카웃이 돼서 강원도에서 합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거의 365일 부모님과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향이 집이 태어나신 곳이 서울이시고 네. 그럼 학교는 중학교부터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네. 강원도 고등학교까지 네. 강원도에 네. 와, 굉장히 힘드셨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성숙한 것 같아요. 뭐 투정 부릴 그럴 네.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앞만 보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네. 뭐 힘들다고 투정 부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을 때 그런 스스로 채찍질하고 이런 게 네.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성숙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다니시고 나중에 그 다음에 진로는 뭐 대학 쪽이셨어요? 아니면 실업 쪽이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실 입시라는 단어를 네.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운동에 전념하셨기 때문에. 네, 네. 운동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냥 실업팀을 바로 가는 게 네. 그냥 그게 한 가지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전 당연히 바로 실업팀을 갔죠. 네.
그래서 보통 육상 선수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업팀에 입단을 해서 20살 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아, 그럼 그때도 실업팀 가셨고. 네. 실업팀은 어느 지역이 어느 쪽이셨어요? 경상북도 포항 전국구. 아, 포항. 전국 다 도셨네. 네. 그럼 정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집을 떠나서 사신 거네요? 맞아요. 지금 그럼 지금 부모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부모님이랑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요. 계시고. 네. 어렸을 때 너무 떨어져 지낸 기간이 많다 보니까 네네. 네, 저는 지금 같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주변에 계셨던 다른 동료분들, 그러니까 친구분들이나 네. 선후배분들도 다 비슷한가요? 이렇게 운동을 하시나요? 네, 그쵸. 보통 합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 제 친구들은 아직까지 현역 선수로 네, 활동하고 네.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네, 보통 그 팀이 있는 지역에서 네. 네, 합숙 생활을 합니다. 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육상 선수 이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중에 좀 힘들어서 포기하신 분들 안 계세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이제 뭐 새로 이게 친구가 오면은 네. 그 부모님 보고 싶어서 막 울고 아, 네, 네, 네.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게 컸는지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았고 네. 그거에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고 그냥 묵묵히 합숙 생활 잘했던 친구들은 뭐 아직까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신 것 같아요. 군대 2년 다녀온 저도 힘들다고 찡찡거렸는데 지금 제가 지니 코치님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 근데 약간 군대랑 진짜 비슷한 게 네. 합숙 생활을 하고 네.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약간 그 뭐죠?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좀 약간 컨트롤해야 될까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좀 통제를 받지 않으세요? 맞아요. 식단이 제일 심했죠.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여자 선수들이 이제 유독 더 네, 뭐 성장기, 뭐 사춘기 지나면은 이렇게 골격이 커지거나 네, 체중이 네. 확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기 네. 때문에 되게 어릴 때부터 식단을 아. 혹독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하루에 2번씩 체중을 쟀었어요. 모델도 아닌데 왜 그렇게 체중을 근데 체중에 영향이 큰가요? 그렇게? 체중이 영향이 큰 게 일단은 체중이 확 불어버리면 네. 부상이 오기가 쉬워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전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2번씩 체중을 쟀었고 이제 군것질 못하게. 네. 그때 한창 마시는 게 많을 텐데 그걸 못 먹게. 저 진짜 중고등학교 때 네.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 분식집을 매일 지나가면서 네. 한 번도 거기서 그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학창 시절 최고의 추억 중 하나가 분식집 가서 맞죠? 그런 거 맞아요. 먹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은 마음껏 드시겠네요. 이제는 마음껏 먹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지니 코치님 영상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가슴 아프게 봤던 영상 중 하나가 그 시기에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장애가 있으셨던 영상 2편을 올리신 게 있어요. 기억하시죠? 맞아요. 네.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거든요. 음.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하나요? 이게 제 성향이 일단 좀 큰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네. 비교가 돼요. 동료. 네, 동료들과 네. 또 제가 그리고 또 여중역으로 나와서 네. 그 팀 안에서도 좀 뭔가 서로 의식하고 경쟁하고 이런 게 좀 셌었는데 저는 일단은 그냥 체중 관리하는 것 자체를 제 자신과의 좀 약속 그런 개념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체중이 확 늘어나면은 제 스스로 약속을 못 지킨 것 같고 죄책감이 들고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좀 시기로 왔었죠.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는 정말 안 먹었어요. 막 그냥 딱 밥만 먹고 네. 밥도 되게 조금씩 먹고 그러면 안 됐는데 운동을 네. 하려면 원래 많이 먹고 많이 운동을 해야 네네. 되거든요. 네, 조금 먹고 그게 이제 나중에 참다 보니까 폭식으로 오게 되고
근데 거기 숙소에 있던 친구들 다 그랬어요. 아, 네. 뒤늦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선수들이 네. 대부분 다. 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집을 자주 가지 못하니까 네. 합숙 생활을 할 때는 그 루틴에 맞춰서 체중 관리를 잘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외박 한 번 딱 받으면은 막 진짜 3, 4kg 불어서 오고 그러면 다시 복귀했을 때 네. 굉장히 좀 질책 받지 않으세요? 그렇게? 질책을 받아서 네. 그 체중을 다 빼서 들어왔어요. 단기간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뭔가가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아, 단기간 이거는 근데 몸에 정말 안 좋아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운동을 많이 하면서 네. 그 사우나 이런 데서 가서 그 땀으로 막 수분을 막 빼가지고 근데 그건 진짜 체중이 아니잖아요. 그쵸. 체중이 아닌데 네. 저희는 일단은 체중계 위에서 숫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측할 때는 일단 줄어야 되니까 네. 무리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외박 갔다가 집에 오는 날에는 네. 다 사우나에 모여가지고 네. 다 이렇게 땀 빼고 아, 거기 앞에 사우나에 가면 아는 사람 친구들이 쭈르륵 네, 앉아 있고 네. 이렇게 되는군요. 네. 아. 굉장히 진풍경이에요. 원래 보통 목욕탕에 어린애들 많이 네,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긴 항상 저희들이 이렇게 땀 빼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지 조금 되긴 했지만 최근도 약간 그런가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조금 많이 그 뭐라고 해야지 운동선수들의 인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장되는 좀 시대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린 나이에 중학교 선수들은 합숙 생활도 못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체중도 요즘에는 좀 많이 그래도 풀어진 것 같아요. 저희처럼 막 혹독하게 시키진 않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괜찮았겠죠? 아, 근데 사실 이거는 개인차가 좀 크기 때문에 원래 가장 이상적인 건 본인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체중을 유지하는 게 되게 좋아요. 네. 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았던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살이 안 찌는 친구, 네. 저 친구는 마른 친구, 이렇게 그게 오히려 막 장점으로 받아들였던 때여가지고, 뭐 숫자는 키에 따라서 근데 또 너무 차이가 나가니까 네네. 정확히 몇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가 키가 162인데 몸무게가 거의 42kg 이런 정도였어요. 선수 생활 하실 때? 네. 40이요? 네. 어. 그래서 키에서 체중을 뺐을 때 20 정도가 나와야지 네. 너네가 달리기 좋은 체중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공식이 예전에는. 네.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좀 자유롭게 하는데 사실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자기 스스로를 되게 혹독하게 관리하는 선수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혹독하게 관리를 하고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성인이 돼서 마라톤을 보통 많이 뛰니까 풀코스 훈련을 하다 보면은 체중 관리를 굳이 따로 안 해도 네. 네, 체중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군요. 네. 장거리 달리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맞아요. 아, 그건 저도 이제 달리기 하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 저도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갔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서는 저도 딱히 막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 운동량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자체가 네. 뭐 한 10km 정도 달리면은 그래도 최소 이상의 운동은 하게 되는 거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업 가셔가지고 운동하시다가 그때 은퇴를 하신 건가요? 네. 실업팀 가서 이제 그때가 21살이었는데요. 조금 더 마라톤에 도전을 해볼까 이제 고민을 계속 하다가 느꼈죠. 저는 운동을 오래 할 스타일은 아니다. 이게 딱 느껴져서 그때 이제 대학교에 육상 특기생으로 입학할 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운동을 바로 그만뒀어요. 네, 수석 졸업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맞아요. 네, 수석 졸업 쉽지가 않은데 네. 그때 그러면 대학교 가실 때 어떤 생각을 가신 거예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선수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쪽으로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일단은 사실 선수 생활을 그만두자고 하니 되게 막막하잖아요. 왜냐면은 뭔가 그 당시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느낌이었어요. 뭔가 중학교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해온 게 운동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거에 도전하는 게 좀 맞아요. 운동만 해왔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하기가 되게 두려웠는데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대학교에 가자라는 생각으로 네. 대학교에 가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전문체육 선수로 활동을 했었지만 생활체육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네, 지금까지 오게 됐죠. 지금 이제 지니 코치까지 네. 오시게 됐군요. 네, 지금은 이제 코치를 이제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한테 달리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데 뉴발란스에서 현재 코치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네, 좀 이따가 그 JTBC 나가신다는 거는 봤어요. JTBC는 사실 제가 직접 뛰지는 않고 네. 그 대회를 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직접 네, 가르쳐 지금 드립니다. 코칭하고 계시는 네. 중이시죠. 몇 분 정도 모이셨나요? 지금 60명 정도. 와, 엄청나네요. 다 지니 코치님 보고 오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막 운동에 정말 네. 거의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네. 네,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지니 코치님한테 좀 코칭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사실은 네. 뭐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레슨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뉴발란스 안에 있는 뭐 MBRC 10주 프로그램이나 네. 뭐 팀 MBX 훈련이나 이럴 때 보통 레슨을 하고 뭔가 이제 강의 요청이 사실 많이 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되게 진정성 있는 그런 크루들을 보면은 그냥 네. 지나칠 수는 좀 없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레슨 한 번씩 나가고, 네. 또 이제 한화금융에서 하는 러닝 어드바이저 활동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진행을 레슨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티런님은 제가 그냥 저희 둘이 같이 운동 한번 하면서 혹시 네, 뭐 원하시는 게 뛰다가 있으면 심장마비 오는 거 아니죠? 네, 같이 런닝하는 시간 가까이 가져보도록 있으니까 사실 저 지니 코치님 연락 드렸을 때 제가 있는 곳이랑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네 근데 주로 뛰시는 곳은 보람에서 뛰시죠? 제가 네. 많이 본 건 보람에. 네. 저는 안양천. 네, 집에서 바로 나오면 바로 안양천이라 가지고 안양천 뛰거든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저 잡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어디 계시냐고. 어머. 그래서 가끔은 딴 데 가서 뛰고. 실력이 탄로날까봐. 제가 이렇게 막 기록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달리는 걸 즐겁게 하는 사람이지 기록이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니라서 뭐 저 쫓아온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달리다 보면 보람의 공원 달리다 보면 이제 아는 분들 인사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쵸. 막, 지니코치님이세요? 그 사진 네. 같이 막 찍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제가 러너분들 만나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막, 화이팅! 외치고, 먼저 네. 아는 척을 좀 하는 편이에요. 네네. 네. 보람의 공원은 그리고 약간 젊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맞아요. 제가 보람의 공원 좀 살았거든요. 오. 네,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저도 달리기 처음 시작한 곳이 보람의 공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앱 만들 때도 저희 팀원들 데리고 보람의 공원 가서 운동 이렇게 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저한테 엄청 추억의 장소? 뛰기 진짜 좋아요. 좋죠. 거기 굉장히 좋죠. 코스가 다양하고 맞아요. 언덕도 있고 맞아요. 흙길도 있고 뭐 엄청 좋아요. 볼거리도 많고. 네, 행사도 좀 자주 하는 편이라서 놀러 가기도 좋고 그 달리기 하신 분들은 꼭 보람의 공원 가셔가지고 가시면 또 지니 코치님 만나실 제가 수 있을 있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지니 코치님이 굉장히 많은 코칭을 하고 계시고 엄청 바쁘신 분인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은 뉴발란스 같은데 이제 가셔가지고 네. 행사 같은 거 찾아보면은 네, 맞아요. 볼 수 있겠군요. 네. 아니면 이제 전국에 계시는 크루 중에서 네. 진정성 있게 메일을 보내시면 네. 지니 코치님과 함께 좋은 코칭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코칭 한번 받아야죠. 좋아요. 네. 저희 한번 야단 1대1 레슨. 야단 엄청 맞을 것 같아요. 1대1 레슨. 이게 뭐예요, 자세가? 그래서 제가 그 운동 선수 이제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어린 나이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이시거나 뭐 중학생이신 분들 중에서 또 지니 코치님을 보시고 다른 분들을 보시고 나도 육상의 어떤 꿈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좀 뭔가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지. 저는 조언이라기, 조언,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운동을 내가 하고 싶다 하시면은 학교 체육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육상을 좀 하고 싶다 하면은 보통 교육청 대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회부터? 네, 교육청 대회 학교 대표로 이제 나가면서 대회 몇 번씩 참여하다 보면은
먼저 스카웃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요즘에 선수가 진짜 귀하거든요. 아, 선수가 그래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여가지고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직업으로서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줄어드시는 건가요? 육상 특히 종목에서는 육상이? 네, 네. 아, 근데 사실 저는 반대로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정말 운동선수라는 직업이 정말 괜찮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미디어 이런 것도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운동 조금만 잘 해도 정말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아,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선수 생활을 그만두면서 직업을 잃게 되었을 때, 아, 육상을 괜히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선수 하는 게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훈련 시간만 잘 지키면 네. 개인적인 시간도 굉장히 많고요. 아, 요즘은 아까는 이제 좀 네. 힘든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니 코치님이 처음 네. 운동하실 때는 네. 그 환경이 약간 네. 힘들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폐쇄적인 분위기였다면 아. 요즘엔 굉장히 개방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훈련 시간만 열심히 하면은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많고 아. 그리고 또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좋게 보는 시대인 것 같아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또 드렸냐면 저도 이제 학부모거든요. 첫째가 이제 중학교 다니고 있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시는 분의 시각이 약간 좀 올드해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은 애들이 고생한다. 그리고 미래가 약간 불투명할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지금 이제 실제로 네. 이 경험을 해보신 분 입장에서는 네, 지금은 추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좋아졌다. 분위기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제가 육상만 해봤기 때문에 네. 육상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선수들이 실업팀에 입단해가지고 받는 연봉도 네. 적은 편이 아니에요. 아, 네. 사실 저희는 이제 20살 때부터 보통 돈을 벌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이 벌기 힘든 연봉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좀 제 이쪽 진로를 고민하신 분들 중에 좀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사실 지니 코치님처럼 은퇴하고 나서 좀 굉장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학생분들은 특히나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육상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보통 이제 뭐 시군청 팀에 들어가면은 네. 너가 운동만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그냥 직원으로 채용이 될 수 있어. 아.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조금 뭔가 안정성을 보장받고 네네.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진 추세이고요. 네, 아. 이제는 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보통은 뭐 이제 체육대학교로 진학을 해서 뭐 임용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좀 많고 아니면은 전문 자격증을 따서 똑같이 꿈나무 선수들을 양성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와 같이 생활체육 현장에서 네. 러닝코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생활체육 쪽에서 활동하는 러닝코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직업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육상을 했던 경험이랑 뭔가 스포츠 그런 엔터테이너 이런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 사실 평생 직장 없는 시대에서 그거 네, 맞아요. 안정성을 맞아요. 네, 네, 예, 정말 보장할 중요한 수 얘기예요. 네.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다양성이 있다. 라고 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준비하면서 한다면은 크게 뭐 진로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겠군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좀 선수 생활을 하면은 무조건 너는 국가대표가 돼야 돼. 뭐 너는 무조건 운동선수로서 맞아요. 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뭐 조금만 뭐 방송에 나오거나 그러면은 질타하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요? 쟤는 운동 열심히 안 하고 저런 거 한다 네, 활동을. 네.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기회들이 있고 그 기회들을 경험해 보시면은 네. 꼭 내가 그 끝에 선수로서의 성공한 삶이 아니더라도 네. 저와 같이 뭐 육상을
러닝과 관련된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스포츠 전문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모델은 저랑 거리가 좀 멀고.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큰 이슈가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치예요. 네. 근데 사실 많은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운동 관련해서 뭔가 코칭해주는 앱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나 서비스를 많이 만들고 있긴 해요. 하지만 결국 운동하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매개체로서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좀 감성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독려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맞아요. 인공지능이 조금만 더 달리세요. 맞아, 채찍질만 하고. 네, 그러면 좀 힘드니까. 그래서 미래에 없어지지 않을 직업군 중에 네. 피트니스 코치가 항상 상위권 안에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굉장히 또 장래성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진우 코치님은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전 진짜 추천.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또 재능이 있으시면서도 이런 진로 때문에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과감히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진우 코치님한테 연락해 보시는 것도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좀 강의라든가 오, 좋아요. 그런 거 한번 해주시는 것도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안감이 굉장히 클 텐데 이렇게 뭔가 나보다 앞서서 길을 가신 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 친구들이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것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저도 했는데 뭐 네. 여러분들이라고 못할 거 없으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진희 코치님이 만약에 나중에 자녀분이 생겼을 때 네. 제 자녀분이 엄마 나 육상할래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뭐 저는 하게 할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막 사실 막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그 직업의 다양성을 또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너 알아서 해, 운동해 이러고 네. 그 대신에 이제 볼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더 힘들 수 있겠는데요? 네. 왜냐면은 이제 부모님이 네. 육상 선수 출신이다 이러면 너 거짓말하면 다 들켜. 그리고 저같이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선수 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 한 가지의 길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좀 알려주고 싶어요. 네. 그런 건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아까 그 얘기 하셨죠. 다시 선수 생활은 다시 안 하실 거라고 하셨죠. 못할걸요?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요?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제가 사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커요. 근데 다시. 네.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했고 네. 근데 몸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보통 유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은퇴 시기가 대략 한 어느 정도쯤 되나요? 이게 조금 종목마다 차이가 있는데 네. 그냥 단거리, 장거리로 보면은 장거리 선수들이 유독 좀 운동을 더 오래 하는 편이에요. 장거리가. 네. 그러고 보니까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 30대부터 사실 재기량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20대. 단거리는 좀 짧게 끝나나요? 네, 단거리는 아무래도 그 스피드가 확실히 젊은 사람들을 못 따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나이 차이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라고. 그런 단어는 제가 쓰는 단어고요. 저희 종목 중에서도 네. 이제 마라톤 풀코스도 있지만 그 800m 이런 중거리도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그쪽 짧으면 짧을수록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하는 편이고 마라톤은 사실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나이가 좀 많이 있는 선수들도 많아요. 잘하고 노련미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단거리를 하시다가 장거리로 전향하는 경우도 좀 많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그런 경우 아예 운동이 좀 많이 달라서. 네,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두 개가?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거리, 뭐 800이나 1500에서 두각을 나타내다가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장거리로 전향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조금 TMI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저희가 이제 실업팀 선수들이 사실 제일 1년 중 제일 중요한 행사가 이제 전국체육대회라고 네네네. 하는데 네. 전국체육대회에서 풀코스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아, 풀코스가. 그래서 풀코스를 뛰는 선수들이 네. 연봉이 대체적으로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니 코치님 아니면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시고. 네. 이제 중거리에서 하다가 뭐 이제 내가 상위권에서 많이 밀려나게 되면은 뭐 장거리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운동 선수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육상 선수가 요즘 이제 좀 많이 없다 하시려고 하는 분이 많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단거리가 적은가요? 아니면 장거리가 적은가요? 장거리가 아무래도 적어요. 적어요? 네. 장거리가? 중량거리가 이상하게 뭔가 되게 힘들고 고되고 그리고 가난한 스포츠다라는 인식이 그래요? 예,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옛날에는 그게 되게 강했는데 아직까지 있어서 그런지 애초에 선수를 시키려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안 계시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없고 어린 친구들도 뭔가 힘들다고 인식돼서 그런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선수들이 굉장히 귀해서 모셔가야 합니다. 서로?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코치 선생님이 막 데리러 오고 스카우트 하려고? 네, 데리러 오고 네. 그리고 막 훈련 끝나면 데려다 주고 스카웃이 아니라? 네, 픽업 드랍을 네. 와. 이게 진짜 저는 약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에 대한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정말 환경이 정말 좋아졌군요.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네. 정말 다들 도전해 보실만 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네요. 육상 선수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내가 뭔가 배우고 깨닫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거,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실함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선수 생활을 하기 전에 그렇게 막 열심히 살던 어린이가 아니었는데 뭔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 하루를 정말 빽빽하게 지냈거든요. 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운동하고 중학교 때부터 그런 네. 활동을 계속 하신 거죠? 네. 오전 오후로 학교 가고 학교 마치면 오후 운동하고 네. 또 잠깐 쉬었다 저녁에 야간 훈련까지 하면은 하루 일과가 끝인데 노는 시간 없어요? 노는 시간 하루 없어요. 종일 운동을 해요? 노는 시간은 따로 없고 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몸에 성실한 게 밴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어딜 가든 뭐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하고 뭐 어딜 가든 성실하게 하니까 어른들도 되게 예뻐해 주시는 것 같고 네,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사실 이런 직장인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직장인들 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시고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직위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어떤 얘기했냐면 군 출신이시거나 운동하시던 분들은 사람이 굉장히 바르고 성실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맞아요. 지금 이제 선수는 안 하시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가장 큰 아쉬움은 어떤 거예요? 아쉬움은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라면은 누구나 꿈꿀 것 같은데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달리는 국가대표. 네. 네, 뭐 어렸을 때는 저도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아쉽긴 하죠. 근데 뭐 네, 저는 아니었던 걸로. 지금 국가대표 러닝 대표 유튜버 크리에이터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아까도 뭐 잠시 제가 악플 때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육상 선수 출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지금 이제 뭐 코칭하시고 할 때 단점이라든지 부담으로 오시는 그런 경우는 좀 어떠세요? 부담은 조금 되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마라톤 대회에 나가도 괜히 기록이 신경 쓰이고. 지니 코치 나왔네? 네. 얼마나 뛰나 보자. 약간 이런 게 처음에는 맞아. 굉장히 좀 의식이 됐었는데, 이제는 사실 뭐 아실 분 다 아시고 저는 네 운동을 이렇게 가르치는 쪽이지 제가 직접 막
선수 때처럼 뛰고 그러는 스타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즘에는 그런 의식을 덜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도 선수 때 성적 굉장히 좋으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저는 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 그리고 이제 한국 기록도 세우셨고 경주에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어디 가서 말 꺼내기가 조금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운동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히스토리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런 기록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지니 코치님이 있으신 거니까 네. 제가 그 영상을 봤었거든요. 경주 엄청 잘 달리시더라고요. 와 이랬어요. 아 저분이 진짜 잘 달리시는 분이 맞구나 이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오늘 이제 사인 받으려고 저는 가지고 어머. 책을 쓰셨어요. 오늘부터 달리기를 합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책은 어떤 또 계기로 쓰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다가 보니까 네. 또 생각해보니까 영상을 안 보고 글을 보시는 사람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텍스트를 좋아하시는 네, 분들 계시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책을 쓰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다가 또 유튜브를 보시고 먼저 출판사에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네. 네. 근데 또 미팅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되게 신뢰가 많이 가고 네.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바로 계약을 하게 됐죠. 책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달리기 좀 두려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은 아무래도 조금 약간 산발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단계를 내가 이거 보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잘 없어서 보다 보면은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먼저 읽으시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달리기 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또 얼마 전 광고하셨던데 블로그에 책을 또 한 권 더 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제가 작가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예. 책은 그다음 책은 어떤 걸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에세이를 쓰게 됐습니다. 야, 네. 언제 나와요 이거? 네. 내년이 내년 정도 목표하고 계세요? 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제가 첫 책이 달리기 실용서도 물론 이제 국내에 또 달리기 실용서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는 맞아요. 제가 그 선발 주자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나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네. 또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제가 어려서부터 겪어온 온갖 고난과 시련과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음. 달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들 그런 이야기를 좀 소소하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달리기 책들은 제가 다 사서 저희 책장에 다 있거든요. 내년에 나오면 꼭 저도 이제 사서 저 주변 많이 사서 주변 분들한테 좀 나눠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용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게 지금 달리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약간 이제 그냥 에세이 쪽이다 보니까 물론 그런 책도 굉장히 좋죠. 근데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국내에서 이제 러너분들이 쓰신 책 중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케이스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맞아요. 들어온 책들은 많죠. 근데 맞아요. 해외에서 들어온 책들은 좀 예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유명해진 책이 아니면은 국내에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들어왔을 때 보면 거의 한 뭐 5년, 10년 전 맞아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의 어떤 달리기 트렌드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이 책은 정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라기보다는 제가 읽어보고 너무 좋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책을 쓰고 싶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사실 책을 쓰고 싶어서 그 내용을 굉장히 예전부터 정리를 했었고 그 내용이 제가 만든 앱에도 이제 좀 많이 들어갔고 지금 유튜브 영상에도 좀 들어가는데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책을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한 또 저를 위한 조언을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제가 감히 민티러님한테 조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튜브 선배님이시고 네. 책 쓰는 거 선배님이시고 네.
운동도 선배님이시고 아, 다 선배님이세요. 네. 제가 막 딱히 그렇게 막 조언을 드릴 건 없지만, 그냥 이거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책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게 사실 사람들이 실용서를 많이 보진 않거든요. 네. 보통 이제 뭐 산문집이나 그냥 이야기가 담긴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 네. 저는 좀 실용서는 안 그래도 손이 안 가는 책인데 손이 가려면은 귀여운 그런 일러스트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 좀 뭔가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저랑 안 어울리는 귀여운 귀여운 거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민티러님은 네, 민티러님만의 감성으로 네, 그렇죠. 감성 공략, 아재 감성. 감성 공략. 아. 근데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감성 공략하라. 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네. 네. 다른 책 쓰실 분들도 요즘 책을 사실 많이 안 보시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조사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인이 토탈에서 1년에 읽는 책이 0.6권인가? 아, 진짜요? 네. 근데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평균 한 1년에 3권, 4권 정도 읽으신대요. 근데 전체 평균은 0. 몇 권이라는 거는 그만큼 안 읽으시는 분이 워낙 많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책 쓰고 싶은데. 그 관점에서 네. 잘 감성 공략. 그래요. 지금부터 제가 귀여운 일러스트를 준비를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좀 그 지니 코치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또 개인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힌트를 좀 주시긴 했지만 앞으로 미래에 달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달리기 산업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 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달리기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좀 지니 코치님이 가지고 오신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주변에서 달리기 이제 붐 끝났어. 끝물이야. 막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 IT 쪽에서도 막 달리기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네. 러닝 관련된 앱도 많이 개발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찐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네네.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뭐 그쪽 산업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좀 유행이나 이런 거는 조금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러닝은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고, 왜냐면은 지금 러닝 인구가 늘어나지만 조금 더 미래에는 저는 그냥 달리기가 일상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1인 1 러닝처럼 그냥 모두가 다 그냥 자연스럽게 달리기를 하고 있을 것 일상 같아요. 삶의 달리기가 굉장히 이제 녹아들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일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 1970년대, 80년대 이제 조깅 붐이 엄청나게 불어서 그때 미국이 한번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달리기가, 그러니까 달리기보단 조깅에 좀 가깝긴 했지만 어쨌든 조깅이라는 운동이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운동, 그냥 생각날 때 하고 건강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이라는 붐이 불어서 지금까지 이제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제가 보기엔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그런 붐이 좀 부는 것 같아요. 요즘 맞아요. 크루도 엄청 많이 생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선에 계신 분이니까 많이 느끼죠. 좀 피부로 느끼시나요? 일단은 제가 선수 생활할 때만 해도 저희 집 근처를 뛰면은 진짜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쟤 왜 저렇게 뛰고 있지? 이랬는데 네, 네. 지금은 가면은 저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네. 많이 달리고 있고 네. 그런 것부터 일단 체감이 굉장히 크고 꼭 러닝크루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냥 묵묵하게 자기 혼자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정말 일상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거 느끼는 게 예전엔 정말 누가 이렇게 막 길을 뛰어다니고 있으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운동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선수,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은 좀 많아지기도 했고 그런 분들 뛰는 분 계시면은 좀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분 같고 다른 운동에 비해서 달리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약간 좀
전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가다가 뛰는 분 계시면은 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일본 갔을 때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너무 많아요 뛰는 분들이. 거기는 그냥 거의 5분마다 한 명씩 봐요. 계속 있고 우리나라 오면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일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러닝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퍼지지 못했지만 미래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선수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쪽 산업에 좀 뭔가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맞아요.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요. 앞으로 달리기는 일상생활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 달리기는 융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인데 네. 저희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데 들어보시고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래 달리기는 이제 조금 트렌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힙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좀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라는 운동과 음악, 그 다음에 아트, 패션,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융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달리기 하면 뭔가 극복하는 거, 뭔가 그리고 뭔가 달성해야 되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미래는 정말 즐기는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쪽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중년이다 보니까 약간 그거는 좀 고민이 좀 있어요.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도 아마 달리기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산업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 컨텐츠? 또 그분들 코칭해 주신 분들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젊으셔서 못 느끼시겠지만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코칭을 해주시는 것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하거든요. 젊을 때는 그냥 내 몸이 무기니까 네. 나가도 별로 걱정이 없는데 지금도 저랑 저 채널은 나이가 좀 많으시잖아요. 40대, 30대 후반이나 40대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시작하기를 너무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부상당하거나 아니면 뭐 이로 인해서 자기 생활에 좀 불편을 겪거나 이럴까 봐. 그리고 주변에 잘못된 정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달리기 하면 도관이 나간다. 맞아요. 이런 얘기. 무릎 닳는다. 무릎이 닳아서 나중에 뭐 못 걸어 나이 들어서 맞아요. 그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된다. 그런 어떻게 보면 저도 어릴 때부터 들어온 얘기다 보니까 약간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니 코치님께서 좀 깨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저도 중년이니까. 사실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네. 유튜브 초창기 때 이제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뭔가 스포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달리기로 하고 있죠. 네. 그런 혜택을 모두가 받았으면 하는 거였거든요. 유튜브는 누구나 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비용을 들여서 코칭을 받는 건 사실 이제 그렇게 시간이나 뭐 비용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테고 해서 유튜브로 달리기를 알리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고민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달리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진짜요? 왜냐하면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댓글이나 진짜요? 아니면 저도 이제 이메일 주소 공개돼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50대 초중반인데 달리기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최근에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달리기 너무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60대인데 지금 늦지 않을까.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의외로 굉장히 많이 좀 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 이거 꿀 정보예요. 저는 네. 생각만 했지 그게 수요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지니 코치님한테 연락하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셨을 건데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 보이니까 저 양반한테는 물어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죠.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고 그쵸. 걷기부터 시작하시거나 네. 보강 운동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너무 얘기 좋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코칭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코칭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뉴발란스에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약간 실버 세대를 위한 좋은 그분들도 것 같아요. 패션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요.
좋은 러닝화 이쁜 옷 입고 싶어 하시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뉴발란스랑 같이 네, 콜라보하셔서 알겠습니다. 제안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좀 아까 어떤 거요? 나한테 철학, 아, 철학. 달리기의 철학, 지니코치의 아, 달리기 이게 제가 철학은 무엇인가?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냥 제가 가르치는 이제 제가 만나는 러너분들한테 항상 그냥 드리는 얘기는 그냥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내가 즐거우니까 시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이게 사람이 또 하다 보면 욕심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달리기 자체가 매일 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막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들 때가 와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네. 지금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을 항상 상기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초심.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달리기 할 때 초심을 잘 지켜야지 부상에 걸리는 것도 좀 뭔가 예방이 많이 되는 것 같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달리기라는 운동이 약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인데요. 그러니까 기록 운동이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순위도 순위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에 좀 집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는 달리기 하신 분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또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점점점 기록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나도 뭐 입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한 조언은 좀 뭐가 있을까요? 아,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은 부상이 오고 몸을 결국에는 해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항상 뭔가 처음에 마음가짐을 잘 상기시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른 달리기를 많이 접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매일 힘들게 막 훈련만 하시다면 좀 다른 달리기라면 어떤 예쁜 풍경을 보면서 달린다거나 달리기의 방법을 좀 바꾸는 걸 네, 얘기하시는군요. 네, 아. 예쁜 풍경을 보면서 좀 잠시 쉬어가는 달리기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달려보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과 함께 달려보거나 이런 식으로 좀 계속 환기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어떤 달리기 문화를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도전해보고 네, 이런 그러면은 꼭 기록과 순위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또 깨닫지 않으실까요? 사실 기록도 굉장히 큰 즐거움 중 하나인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즐거움이 있다. 이걸 네.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군요. 네, 그 얼마 전에 그래서 영상에 보면 트레일러닝 도전하신 분들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맞아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트레일러닝 지금도 많이 다니세요? 네, 저는 산을 뛰는 거를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집 뒤쪽이 그 서울 둘레길 코스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쪽 많이 뛰고 산은 진짜 뛰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산 쪽 그러니까 약간 뭐 크로스컨트리를 해야 될까요? 그런 쪽 운동 효과도 좋기 때문에 많이 뛰지 않으세요? 네,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평지만 계속 뛰시면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좀 되긴 하겠지만 계속 달리다 보면은 이제 쓰는 데만 쓰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좀 다채로운 곳을 달려야 되는데 네, 이런 이제 약간 트레일러닝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트레일러닝 도전하실 때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산을 뛴다고 하니까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산을 뛰는 거. 그리고 트레일러닝 검색하면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중에 좀 멋들어진 영상은 막 절벽 같은 곳을 막 뛰어내리고 안 돼. 약간 멋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영상을 보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약간 저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러다가 다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좀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트레일러닝? 일단은 그런 대회가 있긴 있어요. 정말 뭐 이렇게 높낮이가 심한 네네. 그런 대회가 있긴 있지만 일단은 집 근처에 만약에 이제 흙길로 된 뭐 둘레길이나 이런 곳을 좀 먼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안전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이게 트레일 러닝화가 그냥 일반 러닝화의 좀 차이가 그 밑에 밑창이 굉장히 접지력이 좋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미끄러지지 않는 러닝화라고 보시면 음.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는 좀 잘 갖춰주시고 장비는 좀 필요하다. 네, 장비는 잘 갖춰주시고 이렇게 경사가 너무 심하지 않은 그런 산이 집 근처에 있다면 자유롭게 뛰어도 보고, 그리고 힘들면은 좀 걷고, 또 뛰어도 보고 하면서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회에 나가면 네. 훨씬 더 재밌기는 해요. 아, 대회 나가면. 분위기가. 그렇죠. 네. 함께 달리는 느낌도 있고 뭔가 열정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내가 얻는다는 그런 느낌? 일반 마라톤 대회 나가도 사람이 좀 들떠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기록도 잘 나와요. 맞아요. 왜냐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뛰게 되는 거 그냥 정신 차려 보면은 네. 뭐야 끝났네 약간 이런 네. 게 좀 있거든요. 대회 뽕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지니 코치님께서 굉장히 좋은 또 팁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수도권 계신 분들은 특히나 잘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 둘레길 검색하시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서울도 둘레길이 이렇게 서울시를 감싸서 돌아가는 길이 있고요. 경기도 쪽도 경기 둘레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검색해 보시면 아마 한 몇 년치 뛸 장소는 다 나오지 않을까. 맞아. 네, 굉장히 다채롭고 그런 그 둘레길들이 관광을 좀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볼거리도 중간에 좀 잘 돼 있어요. 굉장히. 한번 달려보시면 좋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팁은 뛰실 때 경기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표시돼 있어요. 거기에 상 뭐 이런 것도 뭐 위험 이게 표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연천에 갔는데 연천 1코스인가 거기 갔어요. 거기가 최상급 난이도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높다는 게 아니고 위험해요. 왜냐하면 전화도 안 터지고요. 어머. 그러면 조금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정말 거기서 고립되면 진짜 어떻게 될지 위험하네요. 모르는 그런 곳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집에서 가깝다 좋은 게 아니고 그 코스 난이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입니다. 네.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달리기에 소질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대부분 사실은 달리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그런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소질이 없고 뭔가를 시작하기가 좀 두려우면은 일단은 저는 그냥 내가 달릴 장소에 한번 먼저 가보시라고 달리지 얘기를- 않아도 되니까. 네. 아, 왜냐면은 운동을 시작하기까지 이탈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 운동 장소에 가는 구간이거든요. 집에서 네. 운동하는 데까지 가는 그 구간이 가장 네. 힘들다. 네, 맞아요. 왜냐면은 보통 헬스장 아예 안 가지. 가면은 어쨌든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러닝을 할 만한 곳에 가 보시고 내가 뛸 곳이 어떤지 이렇게 사전 답사도 좀 해보시고 네. 그리고 가면은 뛰는 분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그분들 보면 또 나도 저렇게 뛰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고. 헬스, 그러니까 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다르잖아요. 왜냐면 돈 주고 이제 내가 일단 결제를 했잖아요. 네. 돈이 아까워서 가는 네. 것도 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맞네요. 비용이 아무래도 드니까. 근데 저도 이제 이 의견에는 굉장히 동의하는 게 네. 예전에 저도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뭐라고 얘기 들었냐면 그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하나 사두고 거기 가보라고. 그러니까 놀러 가라고. 가서 그냥 벤치에 앉아 있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일단은 가서 발 떼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네, 일단 근데 운동해야지 생각하시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보람의 공원 전 예전에 있었잖아요. 오늘 운동해야 되니까 보람의 공원 가야지 하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햇볕이나 쬐야지 하고 나가면 누구나 나가지. 그러면 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해보시라고 좀 얘기를 많이 맞아요. 드리는 편이에요. 부담이 없어야 돼요. 네. 일단. 그리고 지니 코치님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걷기부터 시작하시라는 얘기.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걷다 뛰다. 걷다 뛰다부터. 네. 걷기는 얼마나 그러니까 걷기에서 네. 달리기 넘어가는 시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걷기는 보통 내가 걷기 운동을 한다라고 인지를 하셔야지 운동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평상시에 걷던 속도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올려서 한 30분 정도를 완보할 수 있을 때 네. 체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서서히 네, 중간에
가끔씩 뛰어보면서 점점 걷는 시간을 줄이고 뛰는 시간을 늘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풀 걷기를 하다가 네, 좀 체력이 좋아지면 네, 간간히 이제 달리기를 중간에 섞어주는 방식으로. 네, 맞아요. 네, 좋은 팁입니다. 시작하신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맞아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뭐 드세요? 아, 뭐. 뭐 드세요? 이거는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물론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게 굉장히 많았지만, 네. 요즘에는 가려서 먹지는 않고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드시는 거예요? 네,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네. 뭐 좀 기름지거나 뭐 과하게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래도 달리기를 더 많이 하죠. 일단 먹고 나서 그냥 달리기를 하면 된다. 네. 아, 근데 저는 오랫동안 체중 관리를 했었고, 체중에 엄청 좀 예민했던 사람으로서, 네. 이게 확실히 그 체중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벗어나니까 오히려 더 살이 찌지 않는 것 같고,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체중이 잘 유지가 아까 돼요.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수 때 약간 그 식이 장애가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오히려 네. 부담감을 덜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없는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막 체중을 관리해야겠다라고 네. 하다 보면은 내가 안 먹던 음식도 먹고 싶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과하게 음식을 먹게 되고. 아. 네, 지금은 좀 체중으로부터 되게 자유로워지니까 네. 과식할 일이 없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하다 보니까 체중에 그렇게 막 크게 그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지니 코치님 같은 전문적인 러너에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뭔가 네. 과학적이고 굉장히 잘 짜여진 식단이 이게 촤락 나올 것 같은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 없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편안하게 먹는 게 훨씬 좋은 거군요. 네. 근데 아무래도 뭐 내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기록 향상을 좀 목표로 한다 하시는 네. 분들은 대회 한 3개월 전부터는 식단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서 너무 막 빨갛고 막 자극적이고 그런 음식들은 최대한 좀 피해 주시고 대회 전에 뭐 탄수화물 적당히 드시고 네.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시고 이런 정도의 식단은 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건강이나 어떤 행복감을 위해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지만 네. 그래도 뭔가 내가 네. 기록이나 네. 대회에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네, 맞아요. 저 근데 그거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뭔가 몸에 너무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네. 망설여져요. 왜냐면 내가 운동을 힘들게 맞아, 해서 맞아. 몸을 가꿔놨는데 이거 너무 공감돼.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예 안 먹기는 어려우니까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안 좋은 거를 하나 좀 빼요. 네. 예를 들면서 저는 치킨을 엄청 좋아하지만 네. 콜라를 같이 안 먹어요. 그럼 치킨 먹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치킨 먹는 의미가 없어져. 맥주도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저 술은 아예 안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먹는 음식 중에서 뭔가 안 좋은 걸 하나씩 좀 덜어내는 난이도가 높은 것 편이에요. 같아요. 아니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랑 콜라를 안 먹. 네, 그것도 인내심이 대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그런 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달리기 시작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마음껏 먹는다는 게 굉장한 또 스트레스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체중을 줄이고 싶어서 달리기를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지니 코치님이 주시고 싶은 팁이 있으신지. 먹는 거 일단은 과식하지 않는 거 그리고 네. 사실 일반인 분들이 안 하던 운동을 하면은 네. 오히려 반대로 식단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최대한 식단을 제한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식단은 권장하다 보면은 나중에 더 먹게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네. 그래서 저는 평상시 식단은 유지하시되 양을 조금 줄인다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을 하나씩 덜어내거나 하는 등 식단도 마찬가지로 그 식단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최대한 없애야 되거든요. 이거는 저도 예전에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달리기를 시작한 계기도 저는 사실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했던 건데 저도 지금 굉장히 이게 엄청 공감이 되는 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잘 짜여진 식단 같은 거 어디서 받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트레이너분한테 받아오거나 해서 해요. 그러면은 체중이 줄죠.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맞아요. 그 식단을 내가 평생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중을 빼기 위해서 과도한 식단을 짰을 때는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 맞아요. 그걸 저도 좀 체험을 했어요. 음. 그래서 저도 이 지금 주신 의견에는 정말 공감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니 코치님의 어떤 이런 얘기를 잘 들으셔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고 맞아요. 힘든 식단을 짜실 필요는 없다. 나중에 그 운동이 끝나고 나시면 어떻게 하실고? 요요. 네, 왜 평생 내가 지금 이 식단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못 살 것 같아요. 먹는 떡볶이 즐거움이 먹어야죠. 큰데요. 네, 그래서 근데, 예. 네. 근데 또 이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내가 먹는 즐거움이 인생에서 엄청 컸던 사람이라면 네. 이제 운동에 대한 즐거움이 커지다 보니까 아, 뭔가 이 먹는 거에 대한 그 즐거움이 분산이 돼요. 그러면 굳이 막 맛있는 걸 많이 먹지 않더라도 내가 이미 즐거운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즐거움에 눈을 떴다. 네, 약간. 뭔가 하루가 꼭 먹는 거로 채우지 않아도 네. 네, 잘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저는 아까 이제 또 지니 코치님 하셨던 얘기 중에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저는 이제 달리기도 하고 있고 간헐적 단식 같은 것도 몇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활동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나랑 잘 맞아서. 저는 이제 달리기가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생겨요.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 내가 조금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과하게 음식을 먹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난 다시 달리기를 하면 충분히 체중을 조절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약간 생기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특히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처가댁에 가면 많이 이게 막 와요 이렇게. 사랑을 듬뿍 네, 받으시는 거 그러면은 아니에요? 이제 먹으면은 단기간 체중이 늘기도 하고 또 이제 직장인 분들이라면 회식이라든지 술자리도 좀 자주 있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먹으면 안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셔도 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먹고 싶을 때는 라면도 먹고 네. 네, 뭐 치맥도 먹고 네. 그러거든요. 왜냐? 나 다음 주에 조금만 달리기 좀 더 하면 돼. 라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이거는 달리기가 주는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큰 것 같아요. 네, 생각합니다. 얼마나 드세요? 많이 드시면? 이런 질문은 받아보신 적 별로 없으실 텐데. 근데 이게 또 운동을 하면은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소화 능력이 되게 맞아요. 좋아요. 게다가 선수 출신이시잖아요. 보통 운동 선수분들이 드시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던데. 네. 제가 치킨 몇 마리까지는 가능하세요? 그거는 근데 한 마리는 혼자 먹기 조금 힘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별로 양이 많네. 네, 막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일반인 여성분들보다는 좀 더 먹는 것 같아요. 좀 더. 네. 하지만 날씬하시잖아요. 너무 날씬하시. 아이고. 그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달리기 같은 운동은 좀 사실 원초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고난 어떤 체형이나 체질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동의하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운동을 하면서 여러 선수들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타고난 게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장거리는 뭐 아무래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은 네. 부상을 겪더라도 그 부상을 기간이 끝나고 다시 원래 훈련으로 복귀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체중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점에서 뭐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근육 회복이 빠른 분들도 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훈련을 소화하고 또 그 훈련에서 가져가는 것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굉장히 타고난 어떤 이런 선천적인 부분이 굉장히 영향이 크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사실 왜 들었냐면 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랑 같이 운동을 달리기를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네. 이 친구는 한 달, 두 달 정도 지났더니 너무 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 맞아.
한 반년 뒤에 봤는데 뭐 풀코스를 달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 네. 제자리인 것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뭔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뭐 뛰어나고 타고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우리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다만 속도의 차이가 네, 네. 조금 있을 뿐이죠. 성장하는데 약간 네. 속도가 차이가 있다. 네, 속도가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 우리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끝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또 그 성향 자체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경쟁 같은 것 좀 이렇게 좀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네. 내가 남보다 기록이 뒤처지면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좀 또 안타까웠어요. 되게.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장거리 마라톤, 그러니까 풀코스 이런 종목은 심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훈련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 그래가지고 하실 필요 없다. 이제 좀 더 좀 네. 시야를 좀 더 멀리 네. 보고 네. 멀리 보고 맞아요. 꾸준하게 한다면은 충분히 네. 이제 도달할 수 있다. 네. 분명히 좋아진다는 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약간 의기소침해지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분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땐 평균 이상인데 너무 빨리 성장하시는 분을 보고 맞아요. 그분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지?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정말 달리기 좋은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좋죠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지금 그래서 아마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분들을 위한 이제 조언 하나만 좀. 달리기 좋아졌죠. 아,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이라면 일단은 시작하세요. 무조건. 시작이 어려운데. 네, 시작이 어렵죠. 네. 근데 한번 뛰어보시면은 왜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는지 알게 네.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시작이 반이니까 일단 용기 갖고 과감하게 뛰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러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힙해요, 정말. 네, 맞아요. 막 의상도 네. 그렇고 풀착장에 네. 되게 힙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달리기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시작할 네, 수 있는 운동. 편안하게 네. 내가 달리고 내 모습이 엉성하고 이런 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아셨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의외로 달리기 하신 분들 유심히 안 봐요. 맞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가 길 지나가다가 뭐 지나간 사람 다 기억하시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안 보거든요, 잘. 근데 본인만 신경 쓰는 거예요. 네,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맞아요. 이렇게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는 건데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 같고 막 부끄러워지고 이게 사람이 위축이 되면 오히려 달리기 더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용기 내서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가을 달리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지니코치 채널을 구독하시라는 거. 오, 좋은데? 그리고 버튼 누르실 때 이왕이면 한 번만 더 누르면 되니까 민티런도 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 좋은 조언입니다. 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최근에 간간히 인스타랑 그 유튜브에 자전거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 외도를 하시는 건지. 네, 바람 이분, 났어. 네, 지금 자전거는 어떻게 좀 자전거 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탄지 횟수로는 오래됐는데 네. 제가 뭐 탔다가 안 탔다가 이래가지고 사실 경력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네. 근데 자전거를 샀고 타보니까 좀 달리기랑은 다른 점이 또 있더라고요.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네. 유사하면서 다른 점이 있는데 저는 일단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네, 그래서 진짜 내 두 발로 이렇게 빨리 네. 달릴 수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즐기다가 근데 결국에는 달리기를 하시던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다른 스포츠를 했다가 네. 결국엔 달리기로 다시 돌아와요.
저는 뭐 돌아온다기보다는 그냥 베이스로 까는 것 같아요. 어, 달리기는. 어, 저도 예전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탔거든요. 자전거가 정말 재밌어요. 특히 이제 사는 재미. 장비. 달리기에는 잘 없는 재미 중 하나가 이 사는 재미, 업그레이드하는 재미가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또 저는 또 달리기 하시는 분들한테 자전거도 좀 추천드리는 게 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내가 1시간을 달려도 사실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죠. 그런데 자전거는 좀 좋은 자전거 타시면 1시간이면 정말 멀리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실 수 있는 게 많아져요. 맞아요. 풍경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즐거워요, 굉장히. 맞아. 진짜 재밌어. 네, 그리고 달리기만큼도 좋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맞아요. 두 개를 병행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자전거만 타지 마시고 달리기도. 달리기도? 네, 같이 좀 하시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달리기가 육상이 주 종목이시지만 네. 운동을 여러 가지 좀 많이 하고 계신데 네. 달리기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만한 그런 좀 추천하고 싶은 운동이 있으세요? 저는 그게 자전거인 자전거? 것 같아요. 네. 자전거인 것 같고 아무래도 하체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잖아요. 네네네. 자전거가. 그래서 좀 자전거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수영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수영. 그러니까 이게 3대장이죠? 유산소 운동 3대장. 네. 네. 최고죠. 진짜. 이게 보면은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유산소 운동 위주로 많이 하시고. 잘 맞다. 네. 성향이. 그래서 아마 달리기를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수영에서도 느낄 수 있고 자전거에서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건 정답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달리기 하신 분들의 성향이 축구나 농구나 다른 맞아요. 성향하고 조금 다르죠. 달라요. 조금 다른데 네. 자전거나 수영은 또 굉장히 매칭되는 부분이 많아서 네. 재밌게 하실 수 있다. 네, 맞아요. 이게 돈이 문제인. 그러니까 수영도 좋은 운동인데 수영은 장소의 문제가 맞아요. 있고 자전거는 이제 비용의 문제가 좀 생기는데 맞아요. 저도 예전 자전거 탔던 사람으로서 얘기 드리면 비싼 자전거 굳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로드를 사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냥 약간 뭐 보통 제가 시티바이크라고 하는 그런 거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피크닉 가듯이 맞아요. 네 그래서 하다가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업그레이드할 시기가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그 자전거 좀 위험해요. 그리고 맞아요. 아니요 돈이 위험. 아이고. 저는 이거 안전 아마, 때문에. 안전도 그렇긴 안전 한데 때문에. 뭐다 조심하면 되는데요. 네. 위험해요. 맞아요. 그 있잖아요. 그 뭐 보통 저희가 그런 얘기하는데 자전거 타신 분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제 산뽕, 로드뽕이 있다고. 산도 장비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산뽕, 로드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로드에서 탔거든요. 자전거를. 근데 이제 자전거 샵의 아저씨가 그 산에 한번 가자고 갔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나중에 이제 뭐 동호회 같은 데서 알았는데 그게 산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달리기도 보면 이제 그 트레일러닝 가보면은 완전 다른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겠다. 이게 뭐지? 그런 와 느낌. 달리기 신세계다 이런 느낌 맞아요. 받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산을 타시던 분들은 로드를 타면은 그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에 와 이게 뭐지? 맞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집에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주머니 사정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네, 자전거 2대가 없어 벽에 주의하세요. 걸고 막 그러면서 보면 달리기가 진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쵸. 운동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신 분들은 또 보강 운동으로 자전거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굉장히 또 많은 얘기를 쭉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어요? 네, 너무 저 인터뷰 하는 게 네. 오랜만에 되게 형식적이지 않은 인터뷰여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형식적인 인터뷰는 어떤 건가요? 정말 뭔가 있어요. 그 딱 질문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달릴 때 어떤 생각하세요? 막 이런. 그 질문도 드려야 되긴 하는데 무슨 생각하세요? 저 진짜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 네,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좀 생각을 비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정답입니다. 근데 뭔가 사람들 거창한 거 생각하잖아요. 뭐 철학적인 생각을 할 것 같고 맞아요. 뭔가 고찰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네.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아. 저는 그거. 와. 네, 그래서 달리기를 너 달리기 왜 해? 하는데 나 달리기를 통해서 뭐 정신 수양 좀 하려고 이런 이유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한번 나도 저렇게 역동적으로 뛰어보고 싶어서 이런 그냥 정말 간단한 이유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오늘 네. 하셨던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 달리기 해라고 얘기하면 그거 왜 했어라고 물어봐요. 거의 맞아. 100% 왜 맞죠? 해? 특히 내가 막 마라톤 도전한다 그러면 그거 왜 했어? 맞아 물어보는데 맞아요. 뭔가 내가 근사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부담감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은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거든. 대부분 별 생각 없어요, 별로. 그리고 맞아요. 내가 그냥 살 빼려고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멋있지 않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뛰고 싶어. 저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라고 생각해요. 뛰는 게. 맞아요. 그냥 원초적인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뭔가 내가 남들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꾸며야 되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 뛰면서도 계속 그게 압박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누가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지 음. 않을까. 내 기록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주셨던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굳이 거창한 목표, 근사한 목표가 있을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그냥 즐거우니까 네, 맞아요. 달리는 거다. 아니, 달리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으면 좋겠지만,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맞아요. 그냥 뛰는 것 자체가 즐겁다. 그렇죠. 굉장히 그거는 큰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쇼츠로 따로 제작해서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얘기라서 진짜 사실은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말로는 꺼내지 못했던 얘기인데 오늘 지니 코치님 얘기 듣고 제가 이 부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이제 네. 기회가 될 때 또 다음번에 또 사실 인터뷰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토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토크. 네, 오늘 다 얘기 드리지 못했던 것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지니 코치님의 또 멋지는 얘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좀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저나 아니면 구독자님들.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한테 뭐 날씨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선해지는 시기예요. 그럴 때는 보통 컨디션이 많이 살면서 기록도 많이 향상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기록이 또 향상됐다고 해서 무리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안전하게 부상 없이 건강한 러닝 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민티런 지니코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니 코치님은 이미 유명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좀 관심 좀 가지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저희가 처음 만났어요. 네, 뭐 맞아요. 예전에 뭐 몇 번 알고 지내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좀 배우고 갑니다. 저도. 네, 앞으로도 좀 종종 뵀으면 좋겠고요. 좀 좋은 자리 있으면은 네. 제가 좀 초대를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코치님 채널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방 하신 거 제 것도 같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민티런 민티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지금 1시간 34분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 느끼는 게 역시 달리기 한 사람들끼리는 네. 재밌다. 진짜 재밌다. 진짜요? 다음에 이제 또 뭐 개인적으로 만날 또 네. 시간이 되면은 그때 네. 더 즐거운 얘기 나눌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저는 뭐 한 게 없어요.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